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로 독감 백신에 대한 불신과 걱정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1900만 명에 달하는 무료 백신 대상자분들이 자비로 유료 백신으로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면 독감 백신이 부족해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등의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가오는 코로나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시즌의 바이러스 보균자 비율은 약 1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감염의 50%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약 10%가 유증상 감염자입니다. 이 중에서 중증화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 정도이고 이들 중 매년 약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사망률 자체는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대부분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독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걸까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 등으로 섭취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걸까요? 비타민과 호르몬의 가장 큰 차이는 호르몬은 비타민과 달리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후에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여러 각종 장기에 작용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인슐린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태양빛을 받아서 피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신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각종 장기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잘못된 명칭이죠? 실제로 비타민 D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비타민 D라고 불러와서 이 명칭이 정착된 것 뿐이지 실제로 비타민 D는 명백히 호르몬입니다. 즉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비타민 D는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호르몬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양 일사량과 비타민 D 그리고 독감과의 관계를 잘 나타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인플루엔자, 일사량, 비타민 D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약 20년간 독감과 폐렴의 연간 사망자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계절에는 독감과 폐렴 사망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1, 2월에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여름철에는 태양의 일사량이 많고 이로 인해 비타민 D의 합성이 늘어나서 독감과 폐렴에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독감 등의 급성 상기도 감염의 발생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은 혈중 비타민 D 수치입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비타민 D 수치는 최고점을 찍습니다. 녹색 선은 총 사망자 수입니다. 이 녹색 선을 보시면 비타민 D 수치가 최고점을 찍을 때 사망자 수 역시 최저점을 찍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떨어진 1, 2월에는 사망자 수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물론 비타민 D 수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감염과 사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온이 떨어지면 면역의 필수적인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만큼 체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독감 유행 시즌은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에서는 11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호주나 브라질 같은 남반구에서는 여름철인 5월에서 9월이 절정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온이 높은 열대지방에서는 독감 시즌이 특별히 없습니다. 낮은 기온에서는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코로나 등의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확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실내 밀집도가 증가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감염 전파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서로 밀접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감염되면 가족들에게 잘 퍼뜨릴 수 있겠죠. 넷째,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 일사량이 줄어들고 태양빛에 의한 살균 효과도 감소될 겁니다. 그러면 역시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다섯째, 일사량이 줄어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이 줄어듭니다. 햇빛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시겠죠? 멜라토닌 합성이 줄어들면 수면의 양이나 질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될 겁니다. 여섯째, 일사량이 줄어들면 비타민 D 합성이 감소되겠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는 비타민 D가 줄어들면 독감이나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에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비교적 한산한 곳으로 외출이나 운동도 하면서 태양빛을 받아주시고 충분한 수면의 양과 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걱정돼서 외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베란다에 나가서 잠시라도 태양빛을 쐬어주는 미니 일광욕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한 번 더 태양빛에 자신을 노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독감 유행 시즌에는 전 인구 약 10%가 감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감염되는데 보통 20% 정도가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계절성 A형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학동기 아이들의 비타민 D 보충요법입니다. 12월에서 3월까지 167명 아이들에게는 하루 비타민 D3 1200단위를 투여했고 다른 167명 아이들에게는 가짜약, 즉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비타민 D3 투여군에서는 A형 독감에 18명이 감염되었는데 위약 투여군에서는 3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즉 비타민 D 투여군에서는 A형 독감의 발생률이 무려 42%나 감소된 겁니다. 특히 비타민 D3를 복용한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비타민 D3를 투여했더니 64%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는 아이에서는 독감에 의한 전식 발작 횟수가 무려 83%나 감소했습니다. 즉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식 등의 호흡기 질환의 지병이 있을수록 비타민 D3 투여에 의한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비타민 D는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논문 한 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급성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타민 D 보충요법입니다. 전 세계 14개국 25개의 RCT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자는 총 11,321명이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요법은 급성호흡기 감염을 12% 감소시켰습니다. 매일 복용하거나 주 1회 투여하는 경우에는 급성호흡기 감염이 19% 감소되었고 한 달이나 석 달에 한두 번 대량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감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5 이하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70%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5 이상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25% 정도였습니다. 즉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가장 큰 예방 효과를 보였던 겁니다. 이건 방금 전에 소개한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네요. 이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요법은 안전하며 급성호흡기 감염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으로 한꺼번에 복용하는 대량 투여보다 매일 투여하거나 주 1회 투여하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지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분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식사량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점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점심 드시면서 드시면 되고 저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저녁을 드시면서 드시면 되겠죠. 비타민 D는 하루에 한 번 식사 중에 드시거나 식후에 바로 드셔도 되고 늦더라도 식후 15분 이내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와 독감 백신, 가장 좋은 조합은 뭘까요? 가장 최악의 방법은 비타민 D 보충도 안 하고 독감 백신도 안 맞고,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악에 해당되는 방법은 독감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 D 보충을 하거나 둘 중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비타민 D도 보충하고 독감 백신도 맞고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서 비타민 D 보충요법을 병행하면 항체 생산 반응이 증가해서 독감 예방 효과가 역시 올라갑니다. 특히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 반응이 떨어지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분들은 독감 백신과 비타민 D 보충요법을 반드시 같이 시행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타민 D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는 최근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독감의 동시 예방을 위해 비타민 D와 독감 백신 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 다 소진되어서 부득이하게 맞지 못하는 분들이나 독감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8개월의 나이가 독감 백신을 맞고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 중 하나인 길랑 발열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이는 차후에 독감 백신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독감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은 비타민 D 치료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단독요법이라도 제대로 알고 실행한다면 독감 백신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보충요법이 워낙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이다 보니 비타민 D 보충요법이 독감 백신보다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고 많은 상충된 의견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와 독감 백신을 대결시켜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독감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독감 백신이 더 우수합니다. 독감 백신은 독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타민 D보다 당연히 우세해야 백신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독감 백신보다 우수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6배 이상 우수하다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에서 20 이하로 심한 결핍 상태에서는 비타민 D 보충요법이 독감 백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비타민 D와 독감 백신 중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한 논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이것부터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백신만 맞고 때우는 건 안 되겠죠? 하지만 비타민 D 단독으로 독감 백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모든 비타민을 통틀어서 항바이러스 효과로는 단연 1위라는 점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전 국민의 약 9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8.4로 매우 심각합니다. 20 이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는 17.18, 남자는 19.58입니다. 이 상태로는 이번 겨울이 다가오는 코로나와 독감 이중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치에 따라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해서 검사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혈중 농도는 50에서 70 사이입니다. 이 수치라면 주사 없이 먹는 비타민 D로 하루에 2000에서 4000 단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항암요법이나 심장질환을 개선시킬 목적으로는 70에서 100 사이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30 이하부터입니다. 20에서 30 사이는 경도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치도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높은 겁니다. 10에서 20 사이는 중등도 결핍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10 이하는 중증 결핍인데 이는 사실 질병 상태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독감이나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중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감기처럼 넘어가지만
간간이 중증화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젊고 건강한 사람도 비타민 D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0 이하는 수치를 많이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는 비타민 D 20만 단위 주사로 한 번 맞고 하루 2000에서 4000 단위로 꾸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난 주사가 맞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사 대신 2주간 5000 단위로 투여한 후에 하루 2000에서 4000 단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소아의 경우는 어떻게 투여하는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닥터3는 이와 같이 독감 백신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하는 이중 보호장치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장치를 통해서 이번 겨울에 있을 투인데믹을 다같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